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에 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원이 적으니까 차라리 뭐, 공부하시기엔 더 편하실 것 같네요. 오늘부터 3일간 법인 결산 강의 드리는데, 책은 제 책이고요. 교재고.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도움드리기 위해서 서브노트가 나눠드렸습니다. 지금 이 비대면 강의 온라인 중으로 들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펴놓고 보십시오. 그 서브노트는 짝수 페이지가 필기가 되어 있고 홀수 페이지는 이제 여러분 필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정 계산서 가져오신 거 다 옆에 다 펴놓았어요. 바로 보실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바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아직은 뭐 12월 초니까 여러분 법인 결산에 대해서 완벽히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그냥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아마 이제 내년도 1월 달이나 2월 달 등에 이제 회계감사 등을 받으시고 재무제표를 확정 짓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주주총회 등에서 결산보고서를 승인하고 상법이나 외감법에 따라서 재무상태표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근데 법인세법은 신문공고 의무가 예전에 폐지가 됐는데 상법이나 외감법은 지금 아직 남아있네요. 그리고 법인세 신고를 사업연도 종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신고합니다. 첨부 서류는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와 기타 부속 서류가 첨부가 되고 신고 후에 누락이나 오류사항이 생겼다고 판단되면 경정 청구는 법정 신고기로부터 5년이나 할 수 있고요. 사후 검증으로서 우리가 이제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평가세액을 경정 통지 전까지 이제 정액 신고가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본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쭉 설명을 이제 받으실 건데 이제 첨부 서류인 것도 다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 넘기면 관련 서류가 쭉 나오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66페이지를 한번 가보실까요? 중간에 있는 서류들은 어차피 강의 드릴 거니까요. 보시고 66페이지 여기다가 작은 포스트잇 하나 붙여 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아침에 수강 신청 오시면서 포스트잇 받으셨죠? 작은 포스트잇 붙이시고 꼬투머리에다가 살짝 적어 놓으세요. 전자제외라고요. 여기 나온 서식이 이제 법인세 신고 서류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중에서 우리가 여기 23가지 서류가 법인세 신고할 때 제외 서류는 서류. 이 서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세무조정계산서에 작성은 하지만 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되지 않고 보관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 것들은 이따가 쭉쭉 하면서 설명을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는 하되 작성해서 보관하는 서식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하나하나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전체적인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교재 72페이지 갑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흐름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랑 여러분들 뭐 보시냐면, 자, 가져오신 조정계산서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세무조정계산서요. 불편하시지만, 꺼내보세요. 이게 안 되냐? 자, 조정계산서 사모양식 펴보세요. 사모양식이 양식을 표시할 때는 뭐 양쪽 꺽쇠를 표시하는데 제목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조정계산서입니다.
우리 첫 시간은 여러분들 법인세 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조정계산서 안 가져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가져오시네. 조정계산서 없으면 강의 듣기 참 힘든데, 일단은 첫 시간은 내가 빌려드릴 테니까. 두 번째 시간부터는 회사 연락해서 받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받아서 하세요. 이거 없으시면 강의 듣기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한 권밖에 없으니까 다른 분들은 도와주지 못하는데, 자, 사모양, 조정계산서 안 가져오신 분 또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안 가져오신 분. 한 분밖에 없으니 다행이네. 손 들어보세요. 페이지를 가르쳐드리려고 그러니까. 자, 사모양식을 보고 전체 정리합니다. 이제 전체 흐름도는 우리 교재인데, 양식은 사모양식 보시고 이게 편해요. 자, 우리가 기업액에 따라서 결산을 끝내면 101번에 결산서상의 당기순손이 계산이 되죠. 양식 보세요. 거기다 이제 102번이 입금산입과 송금물산입을 더하고 103번에 송금산입과 입금물산입을 빼면 과세소득이 차가감소득에서 각사함도의 소득이 아니고 차가감소득이 계산됩니다. 우선 요거 계산 과정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사모양식도 포스트잇을 좀 붙여 놓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왔다 갔다 찾아야 되니까. 그냥 붙이기만 하세요. 뭐 꼬다리를 쓰지는 말고요. 자, 그리고 어디 가시냐면 15양식을 찾습니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요. (15양식을) 찾아봅니다. 15양식도 찾으셔가지고 포스트에 붙이세요. 다 붙인 건 아니지만 사모하고 15양식 붙여놓습니다. 자, 15양식을 찾아가지고 왼쪽이 입금산입과 송금물산입 합계고요. 오른쪽이 송금산입, 입금물산입 합계인데, 왼쪽에 맨 밑에 합계 금액하고 오른쪽에 맨 밑에 합계를 보시고 그 금액을 암기를 못하기 좀 눈에 넣어서, 자, 앞으로 사모양식 갈게요. 이렇게 뭐 안 되면 동글반을 말아서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책자가 손에 안 익은 분들은 꾹꾹 손으로 눌러가지고 좀 폈어요. 사모양식의 102번과 103번에 15양식의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와 있죠, 그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 사모양식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감사 등을 받아서 결산을 확정하고 확정된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에서 기업액과 세무액의 차이를 갖다 조정해서 차가감 소득금액을 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비용 중에서 기부금이라는 비용은 요 차가감 소득금액을 일정 한도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소득금액을 부르는데, 기준소득금액에서 결손금 뺀 금액의 50%가 첫 번째, 작년까지는 법정기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원래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기금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 대신에 50% 한도 기본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간에 기부금에 대한 조정을 이 차가감 소득금액에다 2월 결손금 뺀 금액의 50%가 첫 번째 기부 한도예요. 두 번째가 그놈의 10%가 작년까지는 지정 기부금을 했는데, 뭐 그 내용이 같은데 용어만 10% 한도 기부의 용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도구에서 조정하는데, 여러분들 작년도 조정계산서를 보시면 아마도 결손이 났는 회사들은 차가감 소득금액이 안 나오니까 기부금 한도가 없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전액 송금불산입 되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기부금이 여러분들 많이 지출하는 법인 아니고는 기부금 부인액이 그냥 없을 겁니다. 우리 여기는 기부금 부인액이 있네. 기부금을 많이 지출해서 그러신 모이네요. 예. 예. 여기 좋은 회사는 다르네. 멀리서 오셨네. 남 이야기. 예. 기부금을 많이 지출해서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뭐 결손이 많을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기부금은 한도 추가액은 2월에서 10년간 2월에서 송금산입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과거년도 송금불산입액이 있는데 원래 한도 생기면 10년간 2월에서 송금산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기부금은 뭐 전체 구조상에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차가감 소득 금액을 한도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 기부금 한도초가 있으면 더하고 2월액이 있으면 송금사립에서 그래서 각 사람들의 소득을 구해서 그 금액을 밑에다 적고요. 이는 다시 한번 108번에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어서 각 사람들의 소득 금액과 그 다음에 109번의 2월 결손금과 110번의 비과세 소득과 111번의 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여러분들 작년도 조정계산서를 보시면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는 하나같이 안 적혀져 있죠. 맞죠? 없죠? 일반적인 법인들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는 주로 이제 뭐 SPC라든지 페이퍼 컴퍼니들, 유동화 전문 회사가 있는 것이 일반 법인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월 결손금만 없다면 그대로 각 사람들의 소득이 그대로 과세 표준이 돼요. 그래서 이 각 사람들의 소득에서 2월 결손금 있으면 뺀 금액이 과세 표준이 이렇게 가도록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2월 결손금 어디서 오냐면 첫 시간에 손이 조금 바빠요. 그래서 뭐 첫 시간은 어쩔 수 없는데 자 뒤로 갑니다. 50호 양식의 갑지로 갑니다. 자 불편하시지만 50호 양식 갑질 찾아봅니다. 첫 시간이 우리 법인세 우리 회사의 신고 내용이 어떤 거냐를 보는데 이제 주안점을 두는 거니까 50호 양식의 갑지로 갑니다. 자, 50호 양식의 갑지로 한번 가보세요. 50호 양식 갑지가 뭐냐면 얘가 그 자기 자본을 관리하는 표예요. 1번이 뭐냐면 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라고 그래서 우리 전체의 자기 자본을 나타내는 표고요. 50호 갑지 찾았나요? 자, 지금 첫 시간이니까 손에 좀 안 읽으셔가지고 좀 뭐 어느라더라도 조금만 있으면 읽게 돼. 50호 갑지가 양식의 번호 찾았네. 그겁니다. 좌측 상단에 50호 갑지라고 되어 있죠. 자, 로마 숫자 2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2월 결손금 명세서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보이시나요? 결손금이 없는 법인은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을 거고 있는 법인 적혀져 있는데 이 결손금을 관리하는 서식인데 그 양식에 자 오른쪽에 옆에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오른 옆에 보면 16번과 17번이 잔액인데 기한 내, 기한 경과로 나와 있죠. 보이시나요? 바로 기한 내가 결손금 관리, 이 결손금이요. 20년도, 작년도 법인세 신고 부한도 2월 공제기간이 15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왜냐하면 15년 바뀐 것은 빨리 가봐야 31년도가 돼야 11년차가 되니까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 전에 과거 년도에 신고한 부분까지는 어떠라는 얘기죠? 결손금 10년이죠. 그래서 지금대로도 그냥 과거 10년째로 생각하면 돼요. 정말 아시겠죠? 전진적으로 공제하니까.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21년도에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지 공제할 수 결손금 필기 안 하셔도 돼요.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결손금이 당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20년 결손금은 2월 공제기간이 15년 되기 때문에 원래 포함해서 15년 되기 미래 가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과거 15년은 아니죠. 이해가세요? 과거 10년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 10년째 해당된 얘가 50호 갑지의 16번에 기재가 되고 그 2010년도가 훨씬 이전치는 50호 갑지에 17번 금액이 적는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손금이 있다고 해서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 표준을 한도로 공개받으니까 우리가 각 사람들의 소득 금액이 10,000원인데 결손금이 뭐 10만 원 있다고 10만 원 다 공개한 건 아니겠죠. 맞죠? 그래서 그 양식의 왼쪽을 보시면 동그라미 13번에 단기 공개라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50% 양식 갑지의
13번에 해당하는 데는 단기공제 얘가 사모양식의 배꼽으로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없는 법인들은 뭐 그냥 이해만 하세요.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고, 50호 양식의 갑지의 13번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모양식의 배꼽으로 옵니다. 이해되시죠? 50호 양식 갑지는 이제 볼 일 없으니까 포스트잇 안 부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2월 결손금이요, 100%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도의 소득금액의 60% 한도 적용받는 법인들이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은 60%만 공제를 받아요. 자, 예컨대, 자, 우리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10만인데, 2월 결손금이 가설 들어서 13만으로 제가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의 수, 여러분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인 경우는 법인세 과세 표준이 이 각 사업도의 소득 10만에서 결손금 13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다 빼서 과표가 제로가 됩니다. 이거는 별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죠? 법인세 과세 표준은 10만 원 금액에서 13만 원 빼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도의 소득 금액의 60%만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10만 원 곱하기 몇 프로다? 60%를 빼서 법인세 과표는 4만 원 됩니다. 결손금이 많더라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결손금이 소득금액의 60%만 뺍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어떻게 관리한 표가 없으니까 실무자가 잘못 적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양식상에서 적은 것밖에 없어요. 따로 뭐 체크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오신 법인 중에서 우리 중소기업 아닌 법인은 혹시나 작년도 결손이 있을 경우는 단기 공제가 소득금액의 몇 프로다? 60%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참고로 마세요. 결손금 없는 분들이야 뭐 감안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을 구하고요. 그 밑에 선박 표준이익이라는 것은 이거는 해운회사의 경우니까 이런 관계 없고요. 톤세 제도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사모양식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을 다시 옮겨줬고 이제 113번에 옮겨줬고 세율 곱해서 산출세를 구하죠. 그 다음에 지점유보 소득은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의 특례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고 이런 데 해당이 없고요. 그래서 산출세 합계를 120번에 옮겨줬습니다. 거기서 뺍니다. 이제 감면과 공제세를 빼는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감면 공제를 먼저 빼고요. 요거 설명 이따가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120번에서 121번을 빼서 122번을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123번이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세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걸 다시 한번 빼서 거기다 124번에 가산세를 더한 것이 바로 우리가 125번에 가감계가 아닌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죠. 자, 그 구조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요. 여러분, 작년도 조정계산서 보시면 124번에 가산세 금액이 적힌 분들이 거의 없죠, 맞죠? 가산세는 보통 스스로 자진신고 납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고지 납부가 많기 때문에 가산세는 있지만 별로 신고 납부하지는 않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25번에 가감계에서 그 다음 뭐냐, 기납부세액인 126번이 중관연납세액이 있고요. 여러분도 이번에 원래 8월 달에 냈을 거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이자 받아 원칙 당하죠. 이제 128번의 원천납부세액을 이제 126번 더하기 128번을 132번에 합계를 냅니다. 됐죠? 보이시죠? 그래서 125번 금액에서 132번을 빼서 자진 납부하는데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133번에 감면분 추가 납부세가 있어요. 이걸 더해서 납부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과거 연도에 세금을 감면받았는데 우리가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치 못하면 추가 납부한 금액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 적힌 분도 있고 안 적힌 분들이 대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마지막 날 배울 건데
우리가 고용정대, 사람을 더 뽑아서 고용정대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사람이 줄면 세금 납부해야 돼요. 그런 거라든지 투자세 공제받은 자산을 법 소정의 기간이 뭐 2년 또는 3년 내에 매각한다든지 임대하게 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 추가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정론하니 감면분 추가 납부세입니다. 거기 해당이 없으면 적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감에서 134번의 차감 납부세액이 마지막 납부세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옆에 세로로 동그라미 5번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인데 얘는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 날 설명드릴 건데 이건 추가 법인세예요. 법인이 주택이라든지 비사업용 토지라든지 그리고 원래 21년도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면 법인은 잘 없을 건데 입주권, 분양권 같은 거 양도하면 일반 법인세에다 추가로 작게는 10%, 많게는 40% 추가내는 법인세입니다. 여러분들 작년도 대부분 다 블랭크죠, 맞죠? 그 이유가 작년도에 주택 판 적도 없고 비사업용 토지 판 적이 없기 때문에 블랭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로 6번이 뭐냐면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나와 있죠. 이것도 마지막 날 설명드릴 건데 요거는 어떤 법인이냐면 중소기업은 해당이 없고요.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 중에서 자기 자본이 500억 넘는 회사거나 또는 뭐죠? 그룹사에 속하는 회사들은 세법이 정하는 일정 소득 중에서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20% 세금 내는 제도가 미환류 소득 법인세입니다. 대부분 다가 블랭크 돼 있죠, 맞죠? 그 이유는 이따가 배울 겁니다. 저기죠? 그래서 합쳐서 맨 밑 합쳐서 내는 세금 이런 구조가 자진납부세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앞으로 배우실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들 뭐냐면 아까 제가 다른 건 이해하기 쉬운데 121번과 123번을 설명 못했어요. 자, 설명 갑니다. 자, 포스트잇 준비하시고 8호 양식 갑지로 갑니다. 자, 8호 양식 갑지가 이름이 뭐냐면 공제감면세액과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입니다. 공제감면세액과 추가납부세액 합계 찾아보시가지고 포스트잇 붙여놓으세요. 8호 양식의 갑지요. 혹시나 넘기는데 나는 8호 양식 갑지가 없더라.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다. 다 계세요? 그럼 됐네요. 자, 왜냐면 없는 분들은 제가 책의 페이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다 있으시네요. 자, 이게 뭐냐면 세금의 공제감면의 총괄표예요. 얘가 총집계표인데 8호 양식은요. 판서 잠시 한번 보세요. 갑지가 있고 8호 양식 을지가 있어요. 얘는 공제와 감면에 관련된 총괄표입니다. 을지는 뭐냐면 추가납부에 관한 총괄표입니다. 서식이에요. 자, 우선은 지금 제가 조금 이따 더 다른 거 설명드리기를 하고 8호 양식의 갑지 먼저 볼게요. 자, 갑지가 장수가 석장이에요. 우리는 2장인데 그거는 프로그램상의 문제고 대부분 석장이에요. 맞나요? 2장인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8호 양식 갑지의 제일 1쪽 봅니다. 맨 앞에. 이 부분이 제일 복잡고 이제 앞으로 수요일날 마지막 날, 수요일이 아니죠. 마지막 날 배울 주 내용인데 보시면 1쪽의 맨 위에가 뭐냐? 1번이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감면세로 이거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자, 최저한세는 뭐냐면 대부분 아시겠는데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세금을 공제감면 받으면 일정 한도 이상 더 못 받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세금 내게 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과세 표준이 7%고 대기업은 10에서 17% 내게 한 제도. 거기 걸리면 넘는 부분은 못 받고 이월시켜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금의 공제 감면 중에서 감면세액은 이월되지 않고 공제만 이월됩니다.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 안 받고 다 공제 감면 받는 거 1번이 집계해 놨는데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01번부터
동그라미 137번까지 하나같이 감면, 면제, 감면, 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근데 거기에 숫자가 적힌 분들은 없을 겁니다. 맞죠? 여기 있는 감면, 면제는 아주 특수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다 블랭크죠. 맞죠? 특수한 감면이에요. 그럼 138번이 뭐냐면 보세요. 외국납부세액인가요? 맞나요? 동그라미 138번 밑에 보죠. 외국납부세 보이시죠? 제가 마지막 날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오늘 어렵게 이제 대면 강의 오신 분이 18분이고 비대면이 16명에서 한 35분이 강의 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 이번이 4차 강의이긴 하지만 매 차마다 틀린 이유가 이 공제감면이 여러분들 실무자들의 참석하신 분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당한 인원이 되면 설명하고 인원이 없으면 설명 안 합니다. 그게 할 필요 없으니까요. 자, 외국납부세액에 작년에 숫자 적힌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작년도에 한 번밖에 안 계시네요. 제가 그럼 따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외국납부세액이죠. 지금 온라인 강의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손 드신 분 회사가 어디죠? 네? 회사 이름. 어디라고요? LG? 이노텍? 예, 오케이. 여기 외국납부세액. 예. 내가 마지막 날 개인적으로 좀 지도해 줄게. 알겠죠? 다른 사람들, 거기도 있어요? 예. 거기는 어디예요? LG 경영개발은요? LG, 오케이. 외국납부세. 거기는 뭐 있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42번이 연근력개발비 세액공제라고 보이죠? 요 안에 적힌 분들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여기 안 적어요. 중소기업만 적어요. 페이지를 한 2장 더 넘기시면 번호가 제가 번호까지는 다 못 외워요. 184번인지 6번인지 보면 거기도 연근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보일 겁니다. 186번에 보이나요? 그죠? 186번 찾았나요? 거기 적힌 분들은 뭐죠? 중소기업 아니고 대기업이에요. 제가 R&D 세액공제는 설명해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할 거예요. 적을 때는 거기 나눠 적는다는 얘기죠. 다시 앞에 장 볼게요. 그 다음에 맨 끝머리 보면 상가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있죠. 보이나요? 거기 작년도에 적혀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있네. 상가 임대료 강의 드리기 좀 그러네. 예. 알겠어요. 이제 머릿속에 두긴 할게요. 강의는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요. 1페이지 계속 보고 있죠. 토탈 합계가 150번에 합계 보이죠? 맞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8호 양식의 갑지의 150번 칸어에 있죠. 맨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 얘가 들어가냐면 얘가 3호 양식의 120, 얘가 3번으로 가요. 얘가. 혹시나 숫자가 적힌 분들은 숫자가 적혀 있는 분들은 맨 오른쪽 숫자 3호 양식의 150번은 맨 오른쪽 4번의 맨 끝머리 요거 맨 오른쪽 말합니다. 그 숫자가 123번에 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3호 양식의 123번. 물론 뭐 없는 분들은 안 가 있겠죠. 맞죠? 있는 분들은 확인됐죠? 맨 오른쪽입니다. 숫자가. 됐나요? 자, 다시 8호 양식 갑지에 돌아와서 8호 양식 갑지의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볼게요.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두 번째 페이지가 뭐냐면 역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이죠. 맞나요? 요는 보시면 번호가 151번부터 177번인지 8번까지가 전부 다 감면이죠. 맞죠? 거기도 감면 맞죠? 혹시나 기대를 제가 가지고 있고 혹시나 거기에 작년도에 뭔가 숫자가 공제감면 받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네요. 역시죠. 이거는 대부분 없는 있다 하면 위에서 네 번째인가 세 번째가 중소기업 감면이 적혀져 있는데 이 중소기업 감면도
소기업만 감면받기 때문에 별로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그 비대면 강의 받는 분들 좀 미안하긴 한데 중소감면은 제가 패스할게요. 아시겠죠?